11월 초 치앙마이를 다녀왔습니다. 일주일이나 태국을 갔다 오니 일이 너무 밀려서 영상을 2주나 넘게 못 올리고 있었네요. 치앙마이를 2주 동안 가본 친구가 너무 좋다고 하길래 이번에 끌려가듯이 가보게 되었네요. 제목에서 보듯이 개인당 항공권 30만원, 7일 숙소 10만, 환전은 25만원어치 해서 갔습니다. 투어로 개인당 약 9만원 정도 추가되어서 약 75만원 정도 든 여행이었습니다. 10월 말에 엄청난 홍수가 치앙마이에 들이닥쳐 홍수로 걱정도 조금 했는데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은 지도에 보이는 네모난 성벽 근처 지역을 많이 가게 되는데요. 홍수로 잠긴 지역은 성벽 우측, 강이 있는 지역, 우측 지역이더라고요. 저 우측 지역도 궁금해서 탐험을 해본 결과 홍수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홍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지역이든 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치앙마이를 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았을 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치앙마이를 가기 가장 좋은 기간은 11월에서 2월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건기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낮은 뜨겁긴 한데 밤에는 꽤 서늘해서 밤에 활동하기 좋습니다. 물론 가장 서늘한 기간이라고 하나 낮에 30도 근방이기 때문에 꽤 덥습니다. 하지만 4시 정도 되면 빨리 서늘해지더라고요. 3월에서 5월의 기간도 건기인데요. 이때는 여행 비추 기간입니다. 낮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고 이 기간대 농업 불법 소각이 기승을 부려서 대기질이 너무 안 좋다고 하네요. 이때 가면 맑은 하늘 보는 건 포기하고 가셔야 할 겁니다. 한국의 미세먼지도 불쾌한데 이건 본토에서 직접 나오는 먼지라 어마무시하다고 하네요. 6월에서 10월은 우기로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립니다. 운이 없다면 얼마 전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홍수로 일부 지역이 잠길 수도 있겠죠. 다행히 스콜 형식으로 비가 한참 내리다가도 갑자기 뚝 그치곤 하는데 그래도 좋은 기간은 아닌 것 같네요. 다음은 숙소 위치입니다. 다시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항과 관광지가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대략 거리만 보면 그냥 캐리어 끌고 걸어갈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했죠. 실제로는 메인 위치까지 2km 조금 넘고 길이 너무 안 좋아서 추천하진 않습니다. 숙소는 네모칸을 기준으로 어디에 잡을지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위치는 파란색 동그라미 님만 쪽입니다. 이곳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위치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곳이 신도심 같은 위치입니다. 그에 비해 성벽 안은 구도심 같은 곳이라 다소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녹색 부분은 양키 형님들이 좋아하는 위치입니다. 태국은 서양권, 특히 유럽인들이 많이 놀러오는 곳으로 양키 형님 누님들이 저 위치 근처를 본거지로 잡는 경향이 큽니다. 실제로 파란색 님만 쪽은 동양인 비중이 상당히 높은 데 비해 녹색 동그라미 위치는 양키 형님들이 대다수인 곳입니다. 그에 따라서 클럽이라든지 유흥시설 같은 것도 주로 오는 타겟층에 따라 구조가 다르더라고요. 님만 쪽은 주로 실내 시설 위주라면 오른쪽 녹색 구역은 오픈 형식의 가게들 위주로 말이죠. 님만을 추천한 또 다른 이유는 투어 픽업지로 아주 좋은 곳입니다. 투어버스가 우측에서부터 손님을 태워 왼쪽 님만을 마지막 구역으로 오기 때문에 아침에 30분이라도 좀 더 늦게 나와도 되고요. 투어가 끝나면 또 님만부터 내려주게 됩니다. 이 말인즉 시간을 1시간은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죠. 다음은 이동수단입니다. 저희는 치앙마이 내 그랩 택시를 많이 이용했는데요. 공항에서 내려서 그랩보다는 공항 택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공항 택시는 비싸단 편견이 있었는데 내리자마자 그랩 택시를 호출해보니 숙소까지 220바트 뜨더라고요. 근데 공항 택시는 거리 상관없이 150바 고정 금액을 받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치앙마이는 한국과 다르게 차가 왼쪽으로 다닙니다.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네요. 밤 시간은 돌아다닐 만한데 낮 시간은 꽤 덥더라고요. 그래서 낮 시간엔 택시를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랩 택시가 배차를 취소한 일이 빈번합니다. 그게 한국과 다르게 도로 길이 되게 안 좋습니다. 유턴도 저기 멀리 가서 해야 되고 한국과 다르게 골목에 막다른 길도 많고 하다 보니 아예 시간을 들여 올 바에 취소하고 더 가까운 걸 잡으러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만약 숙소가 너무 구석에 있다면 큰 길가 쪽으로 살짝은 나와서 타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조금만 걸어 나오면 돈도 꽤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숙소에서 150바 정도 찍힌 금액이 조금 걸어 나왔을 뿐인데 120바 수준으로 훅 내려가더라고요. 다음은 옷차림입니다. 이곳은 긴팔 같은 걸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도이 인타논이라는 여행지를 가게 되면 산 꼭대기에서 다소 추울 순 있는데 오래 머무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정도 머무는 거는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반팔 반바지로 갔거든요. 그리고 산을 트레킹하는 코스가 길거나 힘들지 않아서 슬리퍼 수준만 신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밤이 되어도 선선한 정도지 추울 정도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름 옷만 잔뜩 챙겨가면 될 것 같네요. 여성분들은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행 코스 내에 사찰을 들어갈 일이 있다면 긴팔 긴 바지를 준비해 주세요. 남자도 원래는 되지 않지만 유독 여자한테는 긴팔 긴 바지가 아니면 못 들어가게 막는 사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특히 한국 여성분들은 현지에서 일명 코끼리 바지라고 하는 옷을 사서 입고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코끼리 바지 입은 여자들 보면 거의 90%는 한국인인 것 같네요. 재미있는 사실은 사이즈가 커질수록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신기하죠? 태국은 모기가 참 많은 동네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모기약을 챙겨가세요. 바르는 모기약뿐 아니라 숙소 내에서도 모기가 상당히 많으니 룸 내에서 모기를 쫓기 위한 모기약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정 없다면 편의점에서 야돔이라 불리는 물건을 하나 사서 손 발에 살짝 바르고 자세요. 그럼 저 대신 같이 간 동료를 대신 물어줄 거예요. 아참, 편의점에선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하게 되면 우표 같은 걸 주는데요. 이 우표가 기념품 같은 건가 싶었는데 이게 돈이더라고요. 다음에 다시 편의점을 갔을 때 이걸 내면 그만큼 차감해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편의점과 모든 지역의 공통인데요. 술을 파는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술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만 술을 판매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술을 살 계획이 있다면 시간을 확인해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팁은 계산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현금입니다. 빠꾸 먹는 곳도 없고 가장 대중적이죠. 하지만 돈을 들고 다니기 불편하고 분실의 위험도 있는 게 사실이죠. 태국 내에는 GNL이라는 계좌이체 방식의 결제 방법이 있습니다. 노점상이 아니더라도 규모를 조금 갖춘 곳이라면 이 GNL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국내에서 토스나 하나은행 등이 가입했다면 내부에서 GNL을 바로 쓸 수 있는데요. 이건 방법을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방식은 GNL 동작을 키고 QR코드를 찍은 뒤에 액수를 입력하고 보내면 됩니다. 처음엔 제가 액수를 직접 입력하길래 뭐지 싶었는데 태국의 계좌이체 같은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태국 현금 인출입니다. 몰랐는데 베트남과 다르게 태국은 수수료가 무조건 나가더라고요. 수수료는 약 8,000원 수준인데 적은 액수를 뽑을 예정이라면 차라리 근방에 널린 환전소를 이용해주세요. 환전소가 길거리에 눈에 띄게 많아서 환전하기 좋습니다. 환전소에선 달러도 쳐주지만 한국 돈도 쳐주더라고요. 물론 액수가 큰 화폐에 대해서 잘 쳐준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사실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나머진 다른 치앙마이 편을 통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